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브리핑의 김종상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후반부 들어서 더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에 발목을 잡히는 그런 형국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코스닥은 1% 급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더 눈에 띈 그런 모습이었는데 후반부 들어서 이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개인의 매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낙폭을 점차 키우고 있습니다. 대형 IT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지만 지금 자동차주의 낙폭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시효과 사항부터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2.3% 급등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1%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7.5%, 현대모비스 역시 7.3% 내리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2% 급등하고 있고요. LG전자는 현재 보합권에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LG디스플레이, LG화학 나란히 하락하고 있고요. 하이닉스의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 현대중공업 그리고 LG 역시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0.3%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SK에너지 역시 겨울철이 되면서 에너지 수요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4%나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4%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KT는 3%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세계, 롯데쇼핑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1.9%, 신세계가 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지만 내수 소비는 조금 부진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이 1.7% 내리고 있고요. 삼성물산 어제 3%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1.2% 하락하고 있습니다. KTNG가 1% 내리고 있네요. 기아차도 5.5% 하락하면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5%대 낙폭, 그리고 현대건설 역시 2%대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가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또 호재가 있었죠. 0.2%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2.7% 내리고 있고요. SO일은 2.8%, GS건설이 1.8% 오르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3%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테크윈은 2.2%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증권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은 1.6에서 4.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3.7%, 대우조선해양이 1.1%, 효성이 3.4%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죠. 아래쪽에는 KDC인데요. 3D 업종의 선두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원선을 어느덧 바라보게 됐습니다. 셀트리온이 1.2%, 태웅이 2.2%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CJ홈쇼핑, SK브로드밴드, 서울반도체 역시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스터디는 0.5%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동서가 1.2%, SK컴스가 3.8%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가 2.1% 급등하면서 역시 여행주들이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미팜은 1.9% 오르고 있고요. GS홈쇼핑 2.7%, 포스데이터가 7%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SNC가 6%, 차바이오에는 4.3%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3.8%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서브트럭터미널은 4.3%, 에이스디지텍이 1.7%, 네오세미테크는 1.7% 내리고 있습니다. 휴맥스가 2.3, 그리고 위메이드와 디지텍 시스템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장 후반부를 한번 살펴보니까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시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역시 코스닥 쪽은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1700선 회복에 주력하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 약세 흐름을 지속하면서 1690선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01로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와 기관과 개인의 순매도가 공방을 벌이면서 1700선을 중심으로 지지 공방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점차 강화되면서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지수는 1690선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다만 실적 호전 기대로 주목받고 있는 IT주 덕분에 지수는 약보합 수준에서 더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140원대로 낙폭을 키우면서 증시에 역시 부담을 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어제보다 5포인트 하락한 1690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530선을 탈환했는데요. 개인이 테마주 등을 중심으로 대량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어제보다 4.9포인트 상승한 533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코스피가 사흘 만에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후반부 들어서 매도폭을 조금 줄였고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매도량을 점차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점차 매도폭을 늘려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약세에 전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팔았는데요. 개인들은 1,324억 원, 매도량을 좀 더 늘렸습니다. 기관의 매도폭이 장 마감 시간 들어서 조금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2,058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들은 3,947억 원, 4,000억 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네,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가 나왔습니다. 차익거래 쪽에서 매도량이 꽤 나왔는데 후반부 들어서 역시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팔던 외국인들마저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연일 강세 흐름을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들, 기관 모두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이 68억 원, 외국인이 87억 원, 기관이 73억 원 순매수하면서 장을 마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 IT주들이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래도 IT 업종,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반면에 자동차 업종이 낙폭이 컸는데 한번 업종 흐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오전 중에는 1% 넘게 오르던 전기 전자 업종이 0.7%대, 0.4%대로 상승폭을 다소 줄였지만 전기 전자 업종은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형주가 비교적 강했고요. 대형주와 중형주는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요. 운수창고 업종과 통신업종, 철강 금속 업종, 전기전자 업종이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했고요. 섬유 의복 업종과 음식료 업종이 1%대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수출 및 내수 부진 전망이 부각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 속한 운수장비 업종이 오늘 4.7%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좀 살펴보면요. 3D 관련주들에 대한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3D 대장주인 아이스테이션과 오늘 KDC, 잘만테크, 현대IT가 모두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3D 관련주들의 초강세는 입체 영상 영화인 아바타가 관객 6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고 올해 3D TV 방송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들이 3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클로넷과 필링크, 엠빅스 모두 오늘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대부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안철수 연구소도 오늘은 4에서 5%대의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LED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는데요. LG이노텍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4거래일 연속 올랐는데요. 오늘 10% 가까이 급등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와 CTL, 대진 DMP 역시 2%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유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흐름도 돋보였습니다. 유비케어는 올해 국내 유 헬스케어 시장을 선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도 올랐는데요. 유비케어 역시 오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유로테크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 코오롱 아이넷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테마가 득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스마트폰 테마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 더 있을 텐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 박용우 회장의 장남인 박경원 부회장이 최대 주주가 된 성지건설이 이틀째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세종시 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프롬파스트와 영보화학, 유라테크 등이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의 주요 아시아 증시가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주요 아시아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0.25%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1681선에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수출주 위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감도 나오면서 지수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못했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 호전으로 글로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상승 출발했지만 차이나 반케를 비롯한 부동산주들의 약세를 보이면서 보합권 밑으로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다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1%대로 오르면서 3,27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는 상품 시황의 호조로 페트로차이나를 비롯한 상품주들이 강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대만 증시 역시 LCD 관련주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해외 증시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는데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각 나라별로 주가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곳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80전 내린 채 출발했습니다. 1,150원의 첫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환율이 점차 내려가고 있죠. 네, 원달러 환율이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에는 1,140선도 붕괴됐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원 80전 하락한 1,15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개장 직후 1,150원 선이 무너지면서 1,146원대까지 하락한 환율은 이후 오후 들어서 급격히 낙폭을 늘리면서 장 후반 들어서는 1,136원 선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이는 15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잠시 주춤했던 역외 쪽 달러 매도가 재개되면서 환율을 끌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4천억 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환율 하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이 약화되면서 환율이 낙폭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시 환율은 장 막판 들어서 1,140원대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지난해 11월에 기록했던 연중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원 30전 내린 1,140원 50전에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0.3% 내렸고요. 1,69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0.9% 오르면서 53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530선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수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흘 만에 코스피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종합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외국인이 3,800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프로그램 매물을 소화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틀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 시장 강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1,150원 선이 무너지면서 수출주를 위주로 영향을 주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오늘 금일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은 금융, 자동차, IT주를 위주로 매수를 했고 기관은 해운, 소재 업종에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LG 특징주로는 LG 이노텍의 실적 기대감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 업종은 세금 우대 정책의 종료와 더불어서 수요 감소 그리고 환율 효과 종결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량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미국 점유율 하락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점유율 하락세는 예상은 되지만 차차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3D 관련주, 음원 관련주, 스마트폰, AM, OLED 관련주 등 정책 수혜주와 실적 호전 IT 부품주를 위주로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네, 자동차주 여러 가지 악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IT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IT 업종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현상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코스닥 시장 랠리와 더불어서 거래소 시장에서는 IT주들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경우는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업계 재편 영향으로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 업체들이 업계 재편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거라는 분석과 함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이제 거론이 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증시 전체를 보더라도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로 되살아나는 그 소비 수요가 IT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3D 그리고 그린 정책 등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 있는 산업 역시 IT 업종이기 때문에 최근 급등으로 인한 가격 부담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추가 상승의 중심에는 여전히 IT 업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향후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관심을 유지해야 할 업종으로 아직은 생각이 됩니다. 네, IT 대세론 확실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좋은 흐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죠.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 뉴욕 증시 또 새해 첫 거래를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제조업 지표 개선과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주요 종목들에 대한 잇따른 매수 추천이 투자 심리를 호전을 시켰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영국의 제조업 경기가 나란히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 원자재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은행주인 모건 스탠리, 그리고 기술주의 대표 주격인 인텔, 그리고 항공 제조업체인 보잉 등 주요 종목의 투자 의견이 잇따라 상향 조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지표로 건설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부진세를 보이는 등 경기 지표에 관해서는 더딘 개선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밤은 제조업 수주 그리고 미결주택 판매, 총 차량 판매 등의 지표가 발표 예정인데 차량 판매 지표가 현재는 개선이 기대가 되지만 향후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미국 증시 출발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표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데 부분적인 리스크가 시장에 남아있다는 사실 잘 확인하시고 시장 접근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내일 우리 시황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내일 우리 증시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새해 증시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의 대형주들 사이에서도 좀 등락이 엇갈리면서 코스닥 대비 상대적으로 더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그렇지만 점차로 월말로 갈수록 그리고 실적 발표 일자가 다가올수록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대형주의 실적 개선 추이가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형주의 더딘 흐름은 당분간은 지속되겠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당분간은 코스닥 종목군들이 신년 정책 효과와 실적 기대감 등으로 좀 더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 랠리에 동참을 하되 서서히 거래소 대형주의 편입을 고려해야 될 시기로 판단이 되고 IT, 금융, 자동차 업종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코스피 종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한번 접근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오늘 조정을 좀 받았던 자동차 업종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세종시에 대한 대규모 투자자에게 3.3제곱미터당 36만 원에서 40만 원 선의 택지가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최종 안건인 세종시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기업,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 3.3제곱미터당 36만 원에서 40만 원 선의 원형지 형태로 부지가 제공되고
중소기업은 50에서 100만 원, 연구소는 100에서 230만 원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신설기업에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면제 후 2년간 50%의 혜택을 주고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논의한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내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1일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 자금 규모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지만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정책 자금 운영 기조를 유동성 위기 극복에서 성장 잠재력 확충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총 3조 1,400억 원의 정책 자금의 집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5조 8,600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책 자금은 올해 지난 2008년에 3조 1,5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중기청은 또 녹색 신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을 지난해 3% 수준에서 올해 15%까지 늘리고 지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도 50% 가까이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시설 자금의 비중을 지난해 38%에서 올해 60%로 늘려 민간 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창출 규모에 따라 기업 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해 지원 혜택을 늘릴 계획입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의 주택 공급 비율이 인천 경기권 거주자에게 일정 부분 유리하게 바뀝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지구와 경제 자유구역 개발지구에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 공급 물량이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할당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사전 예약을 받는 위례 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물량과 강남 세공, 내곡 등 보금자리주택 2차 공급 물량에 경기 인천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몰려있는 경기도 지역은 기초단체에 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20%는 경기도 주민에게 배정되는 등 경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현대제철이 충남 당진에 건설 중인 일관제철소의 제1고로에 불을 붙이는 화입 행사를 오늘 오전 개최했습니다. 화입식은 철광석과 코크스가 담겨있는 고로의 하단부에 처음으로 불씨를 넣는 행사로 일관제철소의 상징인 고로가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지난 2006년 10월 공사에 들어간 당진제철소는 3년 만인 지난해 11월 고로 1호기를 완공한 뒤 시운전을 거쳐 오늘 가동에 들어갑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은 기념사에서 현대제철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제철소 건설에 5조 8,400억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17만 명의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감회를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은 오는 4월 제1고로의 상업 생산에 이어 내년 1월 제2고로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네, IT 종목이 오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자동차 업종은 큰 조정을 받았습니다. 모멘텀이 서로 상이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향후 전망을 내놓자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통업종을 포함해서 현재 하락하고 있는 전 업종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